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도전도 많이 되는데, 만났던 분들 중에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유통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비슷한 볼륨이지만 결이 다르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투자를 받아서 누적으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투자 유치를 한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보게 돼요. 최근에 이 대표님들이랑 근황이나 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신 몇 가지 후회되는 것들 중에서 부동산 자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대표님은 전에 마포 지역에 관심 있게 보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투자했으면 좋았겠었는데 라고 했어요. 당시에 건물을 사야 하는 에쿼티랑 은행에서 빌려야 하는 융자금의 이자를 생각하면 임차료로 들어가서 내야 하는 임대료가 물론 훨씬 싼 상황이긴 했는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건물 투자를 그래도 꼼꼼하게 한번 따져서 생각해 보시라고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때는 회사도 바쁘고 좀 가볍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때 좀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거예요. 당시에 저도 그 회사를 보면서 투자처랑 여러 관계자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를 받아가면서 회사를 키워오신 대표님과 이야기를 깊이 해보면서 솔직하게 드는 생각이, 와, 이 회사 정말 잘 되겠다. 그래, 이렇게 해야 회사가 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물 투자 의견은 그리 크리틱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초기에 들어가는 돈도 많고, 스타트업은 초반에 재무적이나 인력이나 마케팅 모든 면에서 리소스가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좀 정체가 되는 상황이라 대표님이 조금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건물은 지금 가격이 2배 이상이 올라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님과의 대화도 5, 6년 전이었는데, 제조, 도소매, 그리고 유통을 하셨는데 당시 연매출은 500억 정도 한다고 했어요. 저도 본업이 제조, 도소매, 유통을 하고 있어서 저보다 매출이 훨씬 컸기 때문에 내심 참 부러웠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대표님에게 그런 이슈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제조장을 확장할 때 전부 다 임대로 들어가지 말고 당시에 잠깐 검토했었던 하남 지역의 땅에 작게라도 자가 땅을 사서 작은 창고 정도는 살 걸 하는 후회를 했어요. 요즘은 진짜 내수장이 안 좋아서 중소제조업들은 진짜 어려운 혹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규모의 공장 부지나 창고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해요. 하지만 이 대표님이 얘기한 창고는 서울의 초근접한 하남 지역의 근생 창고였어요. 그 창고는 최근 2배가 넘게 훌쩍 올라 있습니다. 저도 20년 가까이 부동산 투자와 사업을 해오는데, 영업이 베이스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업가분들과 사람을 만나왔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저와 우리 회사는 사업을 하면서 꾸준하게 부동산 투자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보유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분들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이에 우리 회사와 저의 부동산 자산은 빌딩이나 제조장 할 거 없이 액면이 많이 불어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성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자산 중에 하나인 부동산에도 돈이 몰린 탓일 거예요. 단순히 시장이 좋았던 거죠. 어찌되었던 간에 사업을 하면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량 자산들은 그 가운데서도 선방을 하면서 자산의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돌아보면 부동산 자산의 가격은 입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주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모든 곳에서 꾸준하게 불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팔아서 내 손에 쥐어줘야 진짜 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지만, 저나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1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공시가가 되었건 시가가 되었건 간에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담보로 유동화를 할 수가 있고, 그 오른 가치만큼 금융권에서 재감정을 통해서 또 담보로 해서 나의 사업에 급전이 필요하다던가 확실하게 좋은 다른 투자처가 생겼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부동산은 직접 사용하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사업을 하면서 버는 돈의 일부는 필수적으로 자산에 옮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금융자산이든 부동산 자산이든 또는 다른 사업체든 간에 월세나 배당, 이자 소득과 같은 자산 소득에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본업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는 우리들은 투자금 대비 당장 충분한 현금 흐름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재무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사용하는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수백억까지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분들을 위한 자산 투자에 대해서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해주시면 수많은 채널 중에서 이러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구독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